자, 오늘은 저번에 숙제 내줬던 몇 문제 중에서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조금 했다던가 아니면 조금 헤맸던 그런 문제 몇 개를 조금 풀이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풀어볼 거는 첫 번째로 풀어볼 건 1차 방정식 문제 기억나시나요? 1차 방정식에서 y랑 x랑 y 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면 이제 사용자가 정수 A, B, C, D를 입력하면 어, 특정한 방정식 y는 ax-b, y는 cx-d에 해당되는 그런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x랑 y를 구하는 게 이번 문제의 목적이었죠. 좀 더 조건이 세분화되게 들어가 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쉽도록, 그리고 유저가 이제 정의한 함수들, 사용자 정의 함수는 x를 구하는 함수랑 y를 구하는 함수 두 개를 만들기로 했고요. 입력과 출력은 메인에서 수행을 하고 유저 디파인드 펑션에서 결과를 리턴 받아서 그거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어, 정의를 했습니다. 문제를. 여기 두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A, B, C, D를 순서대로 입력받는 걸로 합시다. A, B, C, D. 자, 사용자로부터 A, B, C, D를 순차적으로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해야죠. 뭐 이런 함수랑 똑같이 y라는 함수 두 가지를 이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주세요. 그 다음 인자로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인자로 A, B, C, D를 다 받으면 될까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 C, D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Y를 구하기 위해서도 A, B, C, D가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방정식 꼴을 보면 Y는 꼴이니까 AX는 AX-B 이퀄 CX-D 이렇게 둔 다음에 X를 구하고, 그 X 값을 구한 거를 한 식에 대입해서 Y 값을 구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면 X 값을 구할 때는 int A, int B, int C, int D가 필요하고, y 값을 구할 땐 int a, int b, 그 다음에 플로트형 x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봅시다. 아까처럼 ax-b 이퀄 cx-d 이 형태로 방정식을 풀면 되죠. 얘를 정리를 해보면 ax-cx는 b-d가 되죠.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a-c x 곱한 게 b-d고, 결국엔 x는 b-d에서 a-c를 나눈 꼴이 됩니다. 그럼 쉽죠? 바로 리턴 b-d 나누기 a-c 라고 하면 틀리죠. 왜 틀리냐?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 정수 빼기 정수, 정수 나누기 정수, 그 결과 역시 정수 나누기를 취해서 정수가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실수값의 x죠. 그러니까 얘를 실수로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b-d를 실수로 치환을 해주면 이 정수 빼기 정수 값이 실수로 형변환이 되고, 실수 나누기 정수는 큰 쪽으로 이제 범위가 맞춰지다 보니까 실수 나누기 정수는 실수 값이 리턴이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보자 하니, y는 ax-b 이 식을 빌려오도록 하죠. a에 x를 곱하고 마이너스 b 한 걸 리턴하면 되죠. 정수 곱하기 실수 빼기 정수, 정수 곱하기 실수하면 결과값이 실수고, 빼기 정수하면 마찬가지로 실수가 되겠죠. 이건 좀 이따 한번 실제로 출력하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함수 호출만 해주면 되겠죠. value x a, b, c, d가 차례대로 들어가고요. value y a, b, x가 들어가게 되죠. 각 리턴 값은 float x랑 y가 있는데 x 그리고 y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로 x %f y는 y. 그 다음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뭐 a에 11, b에 2, c에 21, d에 3, x는 0.1, y는 마이너스 0.9.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맞죠? 한 번 더 다른 식도 한번 해볼까요? 뭐 4, 2, 9, 7, 1, 2 맞네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리턴 타입을 플로트로 한다는 것과, 왜냐하면 이 방정식에 해는 x랑 y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해가 실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플로트 타입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이런 x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과 이 x를 이용해서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개가 핵심이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풀어볼 문제는 관계 연산자 쪽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죠. 실수를 입력받고 이 실수를 반올림할 때 소수점 아래를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올려야 하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문제였습니다. 0.5 이상은 이제 올림을 하고 0.5보다 작으면 그 버림을 하는 게 규칙이죠, 반올림의. 그렇다면 그 소수점 뒷자리 부분이 0.5보다 큰가 작은가를 이제 판단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함수를 메인 펑션에 구현할 수도 있겠죠. 아주 간단하니까요. 자, 그럼 일단 사용자로부터 플로트 타입의 실수를 하나 받겠죠. 인풋이라고 합시다.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고
소수점 부분만을 한번 추출을 해보죠. 소수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하냐? 인풋에 뭐 얘는 t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인풋에서 int 인풋을 빼면 소수점 부분만 남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printf로 t 3.45 그러면 45 부분만 남네요. 그리고 뭐 4.5 하면 0.5 부분만 남죠. 이런 식으로 소수점 부분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4.5에서 정수 부분만 취하는 int 인풋을 취해주면 4만 남죠. 4.5에서 4만 빼면, 그러니까 정수랑 0부터 1 사이에 실수가 더해진 형태에서 정수를 빼면 0부터 1 사이에 실수만 남으니까요. 음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3.5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5에서 정수 부분인 마이너스 3이 빠져서 0.5가 마이너스 0.5가 남는 거죠. 일단은 간단하게 실수 부분만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부분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f t가 0.5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게 어떤 경우죠? 반올림을 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else 반올림을 하지 않는 경우죠. print 올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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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5는 올림.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되게 짧게 만들 수가 있죠. 핵심은 실수 부분에서 이 실수 부분은 정수 더하기 0부터 1 사이의 실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0부터 1 사이의 실수를 이 t를 어떻게 추출을 해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펠린들롬 넘버라는 거울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울수란 뒤집어도 똑같은 숫자가 되는 숫자죠. 뭐 1, 2, 3, 4 이런 1의 자리 숫자들은 전부 다 거울수에 해당을 하겠고요. 당연히 1, 2, 1, 1, 2, 3, 2, 1, 1, 2, 3,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뒤집더라도 기존의 수랑 똑같은 걸 이제 펠린들롬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양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이 수가 펠린들롬인지 판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펠린들롬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어레이를 써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 해당되는 어레이 동적 할당을 한 다음에 그 어레이 크기만큼 뭐 각 어레이에 한 자리 숫자씩 넣어주고요. 뭐 1, 2, 3, 2, 1이라면 5자리 어레이를 만들어서 1, 2, 3, 2, 1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넣어주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5자리면 3이 기점이죠. 3을 기점으로 양쪽에 대칭되는 그 방에 있는 어레이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은지 form은 반틈 돌리고 if문 체크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레이 방법은 제가 방금 말로도 설명했듯이 좀 쉬우니까 이번에는 재기함수도 조금 복습을 해볼 겸
제기함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기함수로는 어떻게 풀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가령 1, 2, 3, 2, 1이 있다고 치자. 1, 2, 3, 2, 1이 있으면 1의 자리랑 만의 자리, 10의 자리랑 1000의 자리, 그 다음에 가운데 왔을 때 이제 100의 자리가 같으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오고 뒤에서부터 와서 확인하고 있는 자릿수가 동일해지는 시점에 오면 이 가운데 숫자까지 동일하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수는 더 이상 검사를 할 필요 없이 펠린들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일단 제기함수를 해야 되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num에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숫자가 들어가고, digit에는 우리가 확인할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메인 함수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넘버를 입력을 받습니다. int input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펠린들럼에다가 인풋을 넘겨주고, 제일 처음에 1의 자리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펠린들럼 함수를 구현을 할 텐데, 아이디어는 얘를 제기함수로 접근을 할 거라는 점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각 자릿수를 어떻게 여기서 추출해내냐, 1의 자리 숫자가 뭐고 10의 자리 숫자가 뭐고 만의 자리 숫자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자릿수의 숫자를 어떻게 추출해내냐가 이제 핵심이 될 거죠. 각각 A, B에 뭐 뽑아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A에는 앞에 해당하는 숫자가, B에는 뒤에 해당하는 숫자가 서로 비교가 될 건데요. 넘버에서 digit에 10을 곱한 걸 나눈 나머지에 digit의 자릿수로 나눠준다면, 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digit에 해당하는 숫자가 될 겁니다. 왜냐? 1, 2, 3, 2, 1을 예로 들어볼까요? 1, 2, 3, 2, 1 1의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 넘버에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1로 나누면 1이 나오죠. 10의 자리를 찾는다. 우리가 이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에서 10으로 나누면 2만 남게 되고요. 100의 자리를 찾는다. 1000으로 나눈 나머지에서 100으로 나누면 100의 자릿수만 남게 되죠. B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A는 우리가 1과 비교할 녀석은 제일 첫 번째 놈이고, 10의 자리랑 비교할 거는 앞에서 두 번째 놈이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몇 번째를 알려면 우리가 이 숫자의 총 자릿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숫자의 총 자릿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자릿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템프라는 임시 변수에다가 우리가 num이라는 숫자를 미리 저장을 해두고요. 이 템프가 0보다 클 동안 계속 반복문을 돌려주는데, 안에서는 당연히 템프를 10으로 계속 나눠줄 거고요. 엔카운터를 1씩 올려줄 겁니다. 이 반복문을 수행하고 나면 엔카운터에는 이 넘버의 자릿수가 총 몇 자릿수냐, 1, 2, 3, 1 같은 경우에는 5가 저장이 되어 있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총 자릿수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몇 번째에 떨어진 숫자를 비교해야 되냐를 구해야 되니까 이뿐만 아니라 일단 디짓에 대한 정보도 필요가 하고요. 디짓은 총 몇 자릿수로 이루어져 있냐, 똑같은 구조입니다. while 여기서 이제 n 카운터에서 d 카운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던 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숫자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이 카운트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총 몇 자리인지를 구하는, 아까 했던 우리가 했던 이런 과정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가 합니다. 여기까지 거치고 나면 이제 AT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릿수, 여기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 자릿수가 AT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되죠. 다음 이제 A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A는 넘버에서 AT를 나눈 다음에 10으로 나눈 몫을 취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AT랑 디짓이랑 숫자가 같다면, 혹은 AT랑 디짓이 서로 크기가 좀 바뀌어 있다면, AT가 디짓보다 작다면 뭐 이건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제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 일단 두 칸으로 썼고요. AT랑 디짓이 같거나 혹은 AT가 디짓보다 작다면 얘는 검사할 만큼 다 검사를 했다는 소리니까 펠린들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펠린들롬.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 아직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아직 충분히 검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A랑 B를 구하고, 만약에 A랑 B가 같다, 그러면 재기함수로 넘버와 디짓에서 한 자리 증대시킨 수를 비교해보면 될 거고요. 만약 다르다 A랑 B가, 그럼 거울수가 아니죠. printf not 펠린들롬.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1, 2, 3, 2, 1 우리가 계속 예시로, 이거 인풋 요걸 안 달아줬죠. 자, 1, 2, 3, 2, 1 AT를 초기화를 안 했나요? AT를 초기화를 해줘야죠. 10으로 곱하려면 1로 초기화가 돼 있어야 되고. 자, 1, 2, 3, 2, 1런이 펠린들롬 거울수라고 하네요. 그럼 거울수가 아닌 1, 2, 3, 4, 5 나펠린들롬, 홀수 차수가 아닌 짝수 차수 펠린들롬, 나펠린들롬. 성공적으로 거울수인지 아닌지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네요. 조금
함수도 좀 길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설명해 주자면요. 메인 함수는 되게 쉽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받고 펠린들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다예요. 그럼 이제 핵심은 펠린들럼 함수인데, 이 펠린들럼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우선 이 파라메터로는 양의 정수랑 자릿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둘 다 정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쭉 해가는 일은, 여기까지 쭉 하는 일은 계산을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사전 작업. 여기서 구하는 nCount는 이 넘버가 총 몇 자리인지를 구하는 거고요. 가령 1, 2, 3, 4, 5를 넣으면 5가 나오는 거고, dtemp는 디짓이 몇 자리인지, 1이면 1, 10이면 2, 100이면 3,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nCount랑 dCount를 구해서 그 둘을 서로 빼기 연산을 취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디짓 자리수랑 앞에서 몇 번째 수랑 비교해야 되는지 계산해주는 카운트 변수가 나옵니다. 이 카운트 변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 역시 디짓처럼 1, 10, 100 이런 단위니까 at라는 임시 변수를 또 선언을 해서 10씩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나면 at가 이제 at와 디짓의 우리가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at랑 digit의 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연산이 a랑 b를 각각 구하는 거고요. 그 a랑 b랑 같다면 digit을 10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자릿수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함수를 재기호출하는 거고, 만약 a랑 b가 다르면 펠린들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교할 우리 자릿수 digit과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몇 자리인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면 우리가 비교할 만큼 다 비교를 했다는 의미니까 펠린들럼이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 at가 digit보다 더 작아졌다, 이 역시 우리가 비교할 만큼 다 비교했다는 의미니까 펠린들럼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if else 안에 또 if else 있는 거, 이 구조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전체 샷을 한번 제가 띄워드릴 테니 일시정지를 해서 꼼꼼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보다 더 짧게 쓰자면 더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제가 구구절절 길게 풀어 써서 그렇지 훨씬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짤 수도 있겠지요. 자, 여기가 메인, 그다음에 여기가 펠린들럼. 일시정지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이 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한 게 수압 함수를 한번 더 해볼까요?
문제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정수 3개를 입력받아서 이들의 이 세 수의 절대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일단 사용자로부터 3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A, B, C라고 합시다. 스캔F로 정수를 받아요. %d, %d, %d 정수니까요. 그 다음에 A, B, C.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수면 절대값을 취해줘야죠. A에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B랑 C도 B가 음수라면 C가 음수라면 전부 다 -1을 곱해서 절대값을 취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절대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뭐 1, 2, 3을 넣었으면 3, 2, 1 이런 식으로 큰 수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 A, B, C에 대한 함수를 오름차순으로 해주는 함수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왑 함수는 파라미터를 2개를 받잖아요. A랑 B를 받아서 A랑 B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A, B, C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에 3개를 정렬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조금 아이디어를 발휘를 해서 2개의 변수를 수합해주는 그러한 함수로부터 3개의 수를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A, B, C 숫자가 차례대로 있다고 칩시다. 제일 앞에는 제일 큰 수, 중간에는 두 번째로 큰 수, 제일 마지막엔 제일 작은 수가 와야 되겠죠. 우선 A랑 B를 수합을 하면 A랑 B는 일단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B랑 C를 또 수합을 한다면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렇지만 A, B, B, C 이 순서대로 수합을 하자면 가령 A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A, B를 수합한 결과는 11이 되고 B랑 C를 수합한 결과는 10, 101 이렇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던 올바른 결과가 나오진 않죠. 마지막에 A랑 B를 한 번 더 수합을 해준다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총 수합을 3번을 해야 된다고 이제 결론이 났네요. A랑 B랑 한번 수합을 해주고 B랑 C랑 한번 수합을 해주고 다시 A랑 B랑 수합을 하는 걸로. 그럼 일단 수합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 수합 함수는 템프에 x를 집어넣어 놓고 x에 y 값을 넣고 y에 템프 값을 넣는 그런 함수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 콜 바이 레퍼런스로 했냐면 넘어와서 작업을 해놓고 다시 그 결과값이 반환이 돼야 되니까 콜 바이 밸류로 우리가 콜 바이 밸류로 선언을 하면 여기서 수합했던 결과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 콜 바이 레퍼런스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if A보다 B가 크다면 수합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B보다 C가 크다면 수합을 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A랑 B가 크다면 A, B를 수합. 아, 출력은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결과값을 봐야죠. 음수는 절대값을 취해줘서 3으로 변환이 되고 3과 4와 10이 정렬이 돼서 10,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서 14, 3 순서대로 이제 출력이 되죠. 몇 가지 예를 더 한번 넣어보면서 프로그램이 올바른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11, 1, 2, 3, 3, 2, 1. 뭐 생각보다는 아주 쉽게 함수가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어요. 핵심은 A와 B와 C가 각각 음수면 절대값을 취해주는 것과 수합을 3번 취해준다는 것. 수합 함수는 우리가 일전에 했던 그 수합 함수와 동일을 합니다. 콜바이 레퍼런스로 하는 수합 함수. 그 다음엔 오늘 제가 네 문제 정도 풀이를 했나요? 이 네 문제 말고는 크게 어려운 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언제든지 의문점 있으시면 뭐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직 그 두 번째 과제를 아무도 저한테 메일을 안 보냈던데, 두 번째 과제를 빨리 해결해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학기도 이제 정리가 다 돼 가는데, 제가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공지를 드릴 테니 그 전까지 약속을 했던 그 시간까지 메일을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아마 조만간일 것 같은데, 기말고사 치고 나서 그 다음 보내주셔도 돼요. 기말고사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기말 치시고, 그 다음에 뭐 과제 1, 과제 실습 1, 실습 2번을 풀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실습은 이제 잠깐 쉬고 포인터라는 새로운 진도를 더 나가 보도록 하죠.